태블로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흔히들 여러분들이 태블로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시각화시켜주는 툴, 예쁘게 차트를 그리는 툴, 뭐 빠르게 차트를 그리는 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의 태블로의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은 그냥 태블로는 그림을 빨리 예쁘게 잘 그려주는 툴, 뭐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태블로 위로 올렸을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들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될지 오늘 익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모듈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는 태블로의 강점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그 엑셀이라는 툴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태블로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발군의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엑셀 또는 뭐 구글 시트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을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태블로에서 집계, 에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뭐 집계의 반대말은 태블로에서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디테일,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션, 이런 개념들을 살펴볼 거예요. 태블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엑셀하고 가장 크게 구별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듈 2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 세트들이 좀 있거든요. 예, 걔네들을 태블로 위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가지고 시각화 결과물들을 만들기 이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모듈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모듈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끊고 좀 대답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 앞에 약간 포함이 돼 있고 뒤쪽에 이제 실습 내용이 좀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강의하고 있는 요 세미나, 요 발표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좀 받아보니까 태블로에 대해서 사용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실제로 태블로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서부터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 이런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한 그 학습 키트를 저희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오늘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냥 한번 쭉 리뷰를 하시면 되지, 오늘 굳이 제가 쭉 나가는 것들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뭐 틀린 얘기 하는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습 키트 받으시고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지금 한국 저녁 10시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오후 4시라서 지금 아마 제 뒤에 배경들이 좀 밝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비를 해주신 그 스터디파이 쪽에도 제가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고객들 상대로 태블로와 관련된 화면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고객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뭐 인사이트도 좀 발굴해보고 어떻게 더 좋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태블로 플러스 뭐 컨설팅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에서 제가 태블로와 관련된 스터디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스터디파이라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스터디파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가시면
제가 지금 오픈하고 있는 클래스가 하나, 두 개, 그다음에 밑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가지의 클래스를 매월 개설하면서 실제로 태블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고 그분들의 뭐 니즈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모듈 가지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태블로와 엑셀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각자가 가진 툴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세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 개의 차이점이 결국은 이 툴이 가지는 본질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툴이 도대체 어떤 툴인지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도구예요.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게 반대하거나 그러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엑셀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그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엑셀은 그 자체가 데이터 원본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엑셀이라는 것을 뭐 어디에 물려서 예를 들어서 뭐 R에 물리거나 태블로에 물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각화를 하거나 뭐 통계 분석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 그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영어 사전에서 스프레드시트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숫자, 문자 데이터가 가로, 세로로 펼쳐져 있는 표를 입력하고 이것을 조작하여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저는 이 정의가 엑셀이나 뭐 구글 시트 이런 거에 대한 정의로서 뭐 더없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엑셀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죠? 가로와 세로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숫자도 들어가 있고 문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합계하기도 하고 뭐 필터를 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엑셀은 데이터 세트, 데이터 원본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스프레드시트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툴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태블로가 엑셀보다 훨씬 더 좋아요. 뭐 이런 류의 뭐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더운데 베스킨라빈스에 갔어요. 네, 어떤 사람은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몬드 봉봉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레인보우 샤베트를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몬드 봉봉 사 먹는 사람 착한 사람, 레인보우 샤베트 먹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은 아니죠. 단지 내가 아몬드 봉봉을 좋아하는 뭐 선호, 뭐 취향,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뭐 좋고 나쁘다, 선과 악이다, 뭐 열등하고 우월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자고로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라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우유 맛이 들어가는 게 텁텁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딱 한 번 입에 들어갔을 때 상큼하고 이렇게 풍미가 싹 하고 입에 싹 녹고 뭐 요런 정도의 선호를 가지거나 요런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베스킨라빈스 가서 레인보우 샤베트 사 먹겠죠. 아몬드 봉봉 안 사 먹고. 이 태블로랑 엑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목적, 그걸 가지고 탐색하는 목적이 퀵 서머리, 빠르게 요약하는 것이라면요. 그때의 여러분의 선택은 태블로가 엑셀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로의 최대 강점, 태블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실제로 태블로와 엑셀의 차이를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태블로와 엑셀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차트나 그래프 중심이에요. 차트나 그래프 중심인 반면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표 중심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그냥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엑셀을 우리가 처음 딱 열어보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은 차트나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냥 표 그 자체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스프레드시트의 정의였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 중심이고 테이블 중심이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예요. 태블로가 차트가 중심이 된다, 그래프가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태블로 화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지금 이렇게 물려 있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키트에 아주 상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어려움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문서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아무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네, 뭐 그림을 그리는 건데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빌트인 차트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요.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요. 지금 표현 방식에서 이렇게 흐끄무리하게 이게 회색으로 이렇게 그레이 아웃돼서 보이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이건 왜냐하면 이 차트들을 그리기 위한 디폴트 필드들이 지금 선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태블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빌트인 차트 24개, 여기 지금 24개가 있거든요. 24개 중에 테이블은 제일 위에 있는 요거 텍스트 테이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테이블,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블로가 차트 중심이다, 그래프 중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증거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태블로와 엑셀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트 중심이냐 표 중심이냐 여기에서 이제 구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편집 방식입니다. 태블로에서는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 원본 편집이 불가능해요. 태블로는 절대로 데이터 원본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엑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엑셀은 데이터 원본 그 자체이면서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여기 그 집 코드, 이 포스탈 코드가 잘못 입력됐어요.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바뀐 숫자가 여기 나타나겠죠. 엑셀은 엑셀 자체가 데이터 원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 편집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데이터 원본이니까. 그러나 태블로가 데이터 세트 원본인 건 아닙니다. 태블로는 그게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CSV가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하둡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 원본이든지 간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태블로 위에 올려서 시각화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종류의 그러한 데이터 원본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태블로에서 아무것도 안 되냐? 태블로에서 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샘플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차원이랑 뭐 측정값 이렇게 태블로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원을 위에다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켜주고요. 측정값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화면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태블로는 항상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해요. 제가 뭐 별거 한 거 없습니다. 카테고리를 갖다가 요렇게 그냥 올린 게 이게 다예요. 네. 그랬더니 furniture, office supply, technology 이렇게 값이 3개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카테고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우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 해서 product 뭐 예를 들어서 product group 우리 회사에는 이런 용어를 써요. 뭐 이럴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이렇게 바꿔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클릭을 한 이후에 여기 별칭이라는 부분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furniture는 furniture, office supply, 그 다음에 technology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furniture를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글말이랑 같이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구류, 뭐 사무용품류,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는 뭐라고 할까요? 뭐 기계류 이렇게 할까요? 네, 기계류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프로덕트 그룹을 이제 한번 화면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은 네,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furniture, office supply, technology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는 그 별칭이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방식은 여러분들이 SQL 쿼리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셀렉트문 쓸 때 as 해가지고 별칭을 달아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셀렉트문을 쓸 때 우리가 as를 달아줬다라고 해서 데이터 원본을 건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원본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화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만 별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카테고리를 프로덕트 그룹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세 개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데이터 원본을 바꾸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방식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태블로와 엑셀의 가장 중요한 차이,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태블로는요, 기본적으로 측정값을 집계해서 보여줍니다. 측정값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요, 우리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합시다. 매출 금액. 집계라는 말도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집계의 대표적인 것인 합계라고 생각을 합시다. 태블로는요, 매출값을 다 합쳐서 보여줘요. 합쳐서.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금액을 있는 그대로 로우 레벨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엑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엑셀에서 여기 쭉 보면 지금 똑같은 데이터 세트예요. 아까 태블로에서 보셨던 거랑. 여기 있는 지금 세일즈 금액이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세일즈 금액은 그냥 특별한 뭐 집계하는 거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네, 세일즈 금액은 있는 그대로, 퀀티티도 있는 그대로, 디스카운트도 있는 그대로, 프로핏도 있는 그대로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태블로는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요거를 화면을 떨어버릴게요. 여기 빈 데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세일즈, 여기 있죠? 매출 금액 있죠? 얘를 제가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귀찮다. 그랬을 때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레이블을 한번 달아줘 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눈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태블로는요, 세일즈 금액을 다 합쳐서 집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게 저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세일즈를 올렸는데 여기 올라간 거는 합계 세일즈 이렇게 올라갔죠.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는 태블로의 방식과 요거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주는 엑셀의 방식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질문을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매출 중에서요, 테크놀로지 파트의 매출만 보고 싶어요. 예. 각각의 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태블로에서부터 이번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세일즈가 지금 합계 세일즈로 올라가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매출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덕트 그룹이라는 게 있죠. 얘를 갖다가 제가 여기 열 선반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랬더니 화면이 큰 하나의 덩어리에서요, 작은 세 개의 덩어리로 쪼개졌어요. 다시 한번요. 큰 하나의 덩어리가요, 세 개의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가구류, 사무용품류, 기계류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지금 836154라는 값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로는 큰 덩어리를 쪼개는 방식으로, 드릴 다운하는 방식으로, 잘라나가는 방식으로, 분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줘요. 엑셀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엑셀은요, 제가 요 밑에 한번 구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 값이죠. 836154. 여러분 이 함수를 엑셀을 좀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엑셀은요, 조건에 맞는 애들을 합치는 방식으로 보여줘요. 지금은 테크놀로지 카테고리가 N2에서 N9995가 카테고리 1 경우에 걔네들만 쭉쭉쭉쭉 뽑아가지고 Q2에서 Q9995에 있는 밸류들을 다 더해 라는 게 지금 서밋 함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엑셀은 전부 다 펼쳐놓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합쳐서 보여줘요. 근데 태블로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큰 한 덩어리를 먼저 보여주고요, 잘라가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엑셀과 타블로의 이 집계하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질문사항 두 가지만 한번 해결해보고 가죠.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인데, 그럼 태블로는 무조건 집계만 하나요?
태블로는 데이터를 무조건 썸으로만 보여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태블로는 무조건 집계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계를 해제하게 되면은 태블로 또한 엑셀처럼 있는 그대로의 값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태블로가 집계한다라고 했을 때는 태블로의 디폴트 세팅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무런 조작을 안 하고 그냥 세일즈를 화면 위로 딱 올렸을 때 디폴트로 태블로는 집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특별한 어떤 설정이나 명령을 주기 전까지 디폴트로 태블로는 집계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태블로는 무조건 합계로만 집계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계 세일즈에서 우클릭을 하면 측정값을 합계 말고 평균으로도 집계할 수 있고요. 우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뭐 맥스값, 최대값으로도 이렇게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합계로 집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세일즈를 화면 위에 올렸을 때 왜 세일즈는 합계로 집계가 되었나요? 그걸 아시려면 이 세일즈라는 필드를 한번 까봐야 돼요. 우클릭을 해서 기본 속성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집계라는 부분 있죠. 이 집계를 보시면 이 세일즈라는 필드는 항상 합계로 집계하라고. 디폴트로 항상 합계로 집계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라는 필드는 화면 위로 올릴 때마다 반드시 합계로 집계돼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 화면에서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정리를 하고 모듈 2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올려주신 질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이 엑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태블로는 엑셀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정도 되게 그냥 브리프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모듈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태블로는 집계한다라는 스테이트먼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엑셀은 아까 썸이나요, 썸if 함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잘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뭉쳐서 퉁쳐서 이렇게 보는 반면에 태블로는 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본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태블로는 항상 이렇게 집계하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가 태블로의 최대 강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빠른 서머리, 서머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블로는 집계하기 때문에 서머리를 볼 때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디테일을 먼저 보여주지 않거든요. 엑셀이 디테일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태블로는 큰 거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잘게 들어가기 때문에 태블로가 서머리에 굉장히 최적화된 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개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태블로의 디폴트는 여기에요. 요 짝대기, 요 덩어리를요,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블로는 제가 화면에 딱 올렸을 때 매출이 한 덩어리로 커다랗게 올라가죠. 네. 아까 보셨죠? 화면에서. 그런데 엑셀의 디폴트는 여기에요. 잠깐만요. 네, 엑셀의 디폴트는 여기입니다. 하나 잘게 쪼개져 있는 거를 필요에 따라 썸이나 썸if 함수로 묶어서 아까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블로는 이렇게 큰 한 덩어리를요, 세 덩어리로 자르고요. 아까 프로덕트 카테고리 넣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송 방법도 넣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오더 프라이오리티 같은 것도 넣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넣으면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식이 바로 태블로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블로하고 엑셀은 이렇게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 요거를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블로가 항상 집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태블로는 항상 집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떤 수준의 뎁스에서, 어떤 수준의 디테일에서, 어떤 수준의 그라뉴라리티에서 잘라서 썰어서 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데이터를 탐색하는 여러분들이. 태블로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어떤 레벨에서 잘라 가실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화면의 최종 독자 또는 뭐 화면의 최종 소비자,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회사 대표님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밑에
그 동료 직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고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비즈니스 퀘스천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랑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무 예시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무 예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쓰는 예시인데 여러분 무를 썰고요. 또 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썰었고요. 완전히 잘게 아작을 냈어요. 여러분 무를 이렇게 썰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썰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썰 수도 있고 이렇게 썰 수 있어요.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여러분 무를 1번 같이 썰지 무를 3번 같이 썰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예요? 무를 1번처럼 썰지 3번처럼 썰지 혹은 뭐 4번처럼 썰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뭘까요? 네, 엄청 똑똑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설렁탕집에서 석박지 담글 때는요 무 이렇게 썰죠. 네, 이렇게 썰죠. 근데 엄마가 집에서 무 생채 만들 때 무 이렇게 썰어요. 그러니까 무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 거냐? 무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한번 번역을 해서 풀어보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비즈니스 퀘스천이 뭐냐? 여러분들의 만든 그 화면을 도대체 누가 볼 거냐? 이거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예시를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가지고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한 2번 정도의 레벨에서 데이터를 썰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화면이 만약에 그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 대표 이사님을 상정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머치일 수 있어요. 대표 이사님은 그냥 이 정도 큰 레벨에서만 보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셔도 되는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화면을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그 실무자, 하급자가 본다라고 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실무자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화면이 too little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화면을 만들 건지, 누구와 함께 이 화면을 디스커션 할 건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비즈니스 퀘스천이 뭔지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썰어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태블로는 진짜 모든 게 어떻게 썰 거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태블로가 집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썰고요, 또 썰고요, 다시 썰고 잘게 썰었어요.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썰었어요. 요 끝에 뭐가 있죠? 요 한 조각 남겠죠. 한 조각. 이게 뭘까요? 네, 더 이상 썰리지 않는 한 줄 한 줄 한 줄의 데이터가 남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의 데이터가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줄의 데이터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한 줄의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질문을 왜 반드시 던져야 하냐면 태블로는 이게 도돌이표 같지만 태블로는 집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이요. 그냥 전체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그냥 평균 친 거예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뭐뭐를 합쳐서 나온 결과고요. 구체적으로 뭐뭐뭐뭐를 평균 쳐서 나온 결과예요.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시려면 데이터 한 줄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한 줄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고 데이터 가지고 시각화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데이터 한 줄이 가지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세트를 화면 위로 올렸을 때 그 데이터 세트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로 잘라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필드 또는 그러한 필드의 조합을 찾아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이런 필드를 보통 우리가 키 필드 또는 뭐 키값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죠. 키 필드가 있을 때는 베스트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필드의 조합,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필드들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 한 줄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인지 좀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데이터 인베스티게이션 실제로 네 맞아요.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모듈 2하고 관련된 거라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엑셀의 피벗 테이블하고 똑같나요? 똑같아요. 네. 그럼 엑셀도 다 되잖아요. 맞아요. 엑셀도 다 되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엑셀은 디폴트가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피벗 테이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컨트롤 올로 다 잡고요. 여기 인서트로 가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 눌러주면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끌고 오면요. 여기 표 형태로 나옵니다. 차트도 아니에요. 표 형태로 나오죠.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이거 잡아다가 위에서 차트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태블로는 올리면 한 방에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돼요. 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는데 태블로는 빨리 되죠. 네. 엑셀은 디폴트가 쭉 리스트업된 그 화면이고 거기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가야 되는 반면에 태블로는 디폴트가 피벗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네, 대답을 드린 것 같고요. 인베스티게이션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인베스티게이션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시기 전 단계에서 좀 데이터를 탐색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미리 한번 보는 거죠. 미리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살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 던지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데이터 세트가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세트의 사이즈죠. 가로 크기가 얼마나 되고요. 세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태블로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데이터 세트의 각 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 모듈 2에서 실컷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베스트 케이스. 단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까지 분기할 수 있는 경우. 네. 덴탈 매직 HR이라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처음 보셨을 법한 데이터를 이제 태블로에서 제가 올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트 2 새로 하나 여시고요. 덴탈 매직 HR이라는 걸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엑셀 데이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에서 결국은 태블로로 딱 불러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그 헤더라고 할까요? 이 필드 명들이 지금 태블로의 왼쪽에 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이 개수 자체가 결국은 이 데이터 세트의 가로 사이즈죠. 네, 가로 사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불러 들어와요. 네, 태블로의 데이터를 딱 읽어서 들어오면요. 쭉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필드들의 개수가 여러분들이 올린 그 데이터 세트의 가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올린 데이터는 뭐 한 20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쭉 봤을 때, 대충 봤을 때. 뭐 그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로 사이즈는 나왔고요. 이제 세로 사이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세로 사이즈는 결국은 데이터가 몇 줄 있냐잖아요. 몇 줄. 여러분 태블로의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시면요. 항상 이게 생겨요. 항상. 레코드 수라는 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만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와요. 레코드 수는 뭐냐면요.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숫자 1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엑셀 데이터, 요 데이터 원본이라고 쳤을 때 여기 1, 1, 1, 1, 1, 1, 1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거 전부 다 더하면 뭐예요? 데이터 줄 수죠. 줄의 개수겠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1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세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요. 레코드 수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T자가 이제 레이블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10 이렇게 나오죠. 아, 이거는 지금 가로로 봤을 때는 지금 필드가 뭐 한 20개 조금 넘는 정도. 그다음에 세로로 봤을 행의 개수로 봤을 때는 세로 사이즈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10줄 뭐 그렇게 큰 데이터 세트 아니죠. 뭐 비교적 작은 데이터 세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질문 해결한 거예요. 아, 가로로는 어느 정도고 세로로는 어느 정도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 세트가.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엑셀은 여기서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쭉쭉 해보면 데이터 세트가 얼마나 큰지 보이잖아요. 눈에 바로바로 보이죠. 태블로는 안 보여요. 태블로에 데이터 올리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질문, 이게 몇 개가 되는지, 그다음에 세로는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를 파악을 하셔야지 대충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310개래요. 310개의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뭘 의미할까요? 그거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제가 이제 여기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합계 레코드를요. 이렇게 제가 마크 카드로 한번 이렇게 옮겨 볼게요. 마크 카드 중에서 이 색상으로 옮겨 볼게요. 네.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요 우측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지금 310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우측 범례, 색상 범례가 지금 310, 310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310개 이렇게 올립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레코드 수 합계 이렇게 올린 이후에 여기 보이는 차원들이 있죠. 얘를 갖다가 여기 행선만에 올리시면 돼요. 행선만에. 아무거나 하나 올려볼게요. 그냥 디파트먼트 이런 거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행선반에다가 딱 올리면 네 310개의 데이터가요. 지금 요 디파트먼트라는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6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각각 쪼개진 것이 지금 이렇게 개수가 나오죠. 아까 3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거꾸로 얘기하냐면 뭐냐면 디파트먼트라는 필드를 화면에 집어 넣으면은 얘를 가지고는 이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 11111이 나오는 것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아나요? 뭐 방법은 왕도는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거 넣은 채로 그냥 뭐 매니저 네임 뭐 이런 것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그러면 더 잘게는 쪼개졌습니다. 아까 무 큰 게요. 무 1번이 무 3번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별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무 3번이 무 4번까지 간 거예요. 더 잘게 쪼개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아직까지 19예요. 이게 끝까지 쪼개진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 세트는 인플로이 네임을 넣으면 돼요. 인플로이 네임을 딱 넣는 순간 여기 보이시죠? 전부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10이라는 그 필드가 인플로이 네임, 종업원 이름이겠죠? 직원 이름을 딱 넣었을 때 다 끝까지 쪼개지는 거예요. 11111 단 하나의 필드로 끝까지 쪼개지는 게 이거 내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우측에 보면 나오죠. 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세트는 인플로이 네임이라는 필드에 의해서 끝까지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질문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레코드 수를 제가 딱 올리고 레이블을 딱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기 있는 저 310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 있는 저 310은 뭐예요? 310명. 네, 310명. 310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인플로이 네임을 딱 올렸을 때 데이터 세트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완전 쪼개졌으니까 결국 저기 있는 310이라는 거는 310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하나만 체크를 하고 합시다. 제가 age라는 필드를 올렸고요. 여기에서 employment status라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이거를 여기다 올리지 말고 위에다 올립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숫자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합계를 갖다가 에버리지를 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요 그룹에서 지금 40.614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 40.614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나이의 평균. 근데 누구 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의 나이죠.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614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숫자가 딱 이제 부장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이게 이 숫자가 이제 읽히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갤럭시 S10님이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는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조금 운이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나은 경우. 몇 개의 필드를 조합을 했을 때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까지 분개할 수 있는 경우예요. 요거는 KCB 금융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올리스트 데이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월드 인디케이터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키트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실전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데이터 세트하고 제가 질문들 몇 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보여드릴 건 요 KCB 데이터 요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 데이터인데 어떤 뭐랄까요 뭐 카드 사용 금액이랑 뭐 카드 개설 그다음에 뭐 대출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KCB 크레디트라는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볼게요. 데이터의 가로 사이즈, 데이터의 세로 사이즈 뭐 요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역시 뭐 정확하게는 네. KCB 데이터는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드리진 못하고요.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협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공자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협의 내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제공은 못 해드리고 어디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개수가 대충 나오죠. 네, 이렇게 보면 한 20개 남짓? 네, 20개 남짓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세로 사이즈를 봤을 때는 아까하고 똑같이 레코드 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에 올리면 돼요. 레이블 달아주면은 3888개 아까보다 훨씬 크네요. 가로로는 뭐 한 20개 남짓, 그 다음에 세로로는 한 3888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해결하러 한번 가봅시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마크 카드의 색상에 제가 아까 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888개가 들어올 겁니다. 몇 개 없어요. 이게 되게 해피한 경우죠. 근데 팝코드? 네, 팝코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 한번 올려볼게요. 얘를 제가 딱 행에 올리는 순간 이렇게 변하죠. 24, 24, 24, 24 우측에 보시면 전부 다 24예요. 이러면 이제 약간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러면 혹시 이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 지금 이어 집어넣었을 때 잠깐만요. 이게 제가 여기 지금 패널이 있어서 지금 알약이 클릭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이게 안 되는군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기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우선은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마 여러분 여기 초록색 알약으로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파란색인데 이어는 지금 초록색이죠. 이게 이제 연속형과 불연속형의 개념의 차이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는 학습 키트에 아주 상세하게 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고 그냥 쉬워요. 연속형은 쭉 연결된 거. 그 다음에 불연속형은 잘려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한번 다이렉트로 올리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리트로 올릴 수가 없네. 이거를 제가 패널을 이거는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전체 보기 해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할게요. 네, 여기에서 할게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이실 때 여기 컨트롤 패널이 있어가지고 여기 클릭이 안 돼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불연속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쉽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원래는 여기 연속형이었어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불연속형으로 바꿔주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가죠.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로 나오죠. 12로 나옵니다. 그래서 12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아마 먼스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겠군. 이제 예상이 되시죠. 똑같이. 그렇죠. 제가 팝코드를 집어넣고 이어를 집어넣고 먼스를 집어넣으니까 화면이 끝까지 다 잘렸어요. 끝까지 분기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팝코드가 뭔지는 지금 잘 몰라요. 이 데이터 상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팝코드가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 주신 분이 이렇게 이제 이 사이트에서 팝코드가 뭔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팝코드라고 나와 있고 지역이 나와 있고 연령 구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L011이라는 요 코드는 서울 지역의 10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L012 이건 서울 지역의 20대라는 그룹이에요. 이거 개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그룹이에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룹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각 지역 연령대별 그룹의 월별 데이터인 거예요. 월별 데이터. 각 지역 연령대별 각 그룹, 각 인구 그룹이라고 그냥 할게요. 예, 각 인구 그룹의 월별 데이터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월별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monthly 잠깐만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숫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있는 거 잡아 빼고 제가 monthly 카드 스펜드 월별 카드 사용 금액이거든요. 네, 월별 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넣었을 때 여기 있는 7만이라는 숫자는 서울 지역의 10대가 2016년도 1월에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7만이고요. 네. 여기도 여기 조금 7만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파퓰레이션을 넣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퓰레이션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5만 5천. 그렇죠? 그다음에 38만으로 확 띄워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공자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이 데이터 세트가 2016년도 1월달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면을 최종 디테일까지 분기를 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인구가 33만이 증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화면이 끝까지 분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이 지금 여기가 최종 디테일이죠. 얘가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주는 그 주체가 각 그룹, 각 인구 그룹, 각 팝코드별로 안에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가지고 화면을 뭔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 그룹에 속한 개인이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팝코드라는 거 안쪽이 지금 완전 블랙박스잖아요. 여기서 이 팝코드라는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끝까지 쪼개봤더니 이거는 개인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그룹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낼 때 약간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화면을 만드신다고 하면 진짜 베스트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분기할 수 있을지 요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데이터 끝이 개인인지 뭐 그룹인지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알아본 거는 네, 이렇게 하야 되는군요. 몇 개의 필드를 조합을 해서 이번에는 지금 3개의 필드를 조합했습니다. 조합을 해서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까지 분기할 수 있는 경우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좀 지저분한 경우 어떤 필드들을 조합을 하더라도 데이터 세트의 최종 디테일까지 잘려질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뭐 태블로에서 그 답이 없는 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활용하는 데이터 세트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마케팅 같은 거 하는 시그널 같은 거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제조업 쪽에서 뭐 시그널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절대로 그 데이터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필드들을 막 조합을 하더라도 절대로 끝까지 분기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리얼월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라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한번 탐색을 해볼 건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아마 뭐 무슨 이게 크롤러 같은 게 돌아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크롤링을 한 것 같아요. 각각의 앱별로 뭐 리뷰가 몇 개가 달렸고 각각의 앱별로 뭐 평점이 몇 점이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데이터 세트인데
그 정도 이제 기초 우리가 이제 알고 데이터셋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여기로 와서 제가 시트를 하나 새로 열었습니다. 마지막 구글 플레이 이렇게 가서 똑같죠? 가로하고 세로의 데이터 사이즈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먼저겠죠. 첫 번째, 이렇게 봤을 때 뭐 필드가 몇 개 없네요. 뭐 10개 조금 남짓 조금 되는 것 같고요. 가로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데이터 세트가 아니구나. 세로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레코드 수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리고 마크레이브를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184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세로로 봤을 때는 한 10,000줄 정도, 11,000줄 정도 되는 데이터 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순서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질문, 한 줄 한 줄의 의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색상에 올려요. 그러면 184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앱에 대한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쭉 보니까 앱 여기 있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1111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애들이 좀 깨어있어요. 7도 있고요. 뭐 2도 있고요. 정확하게 보시려면 우측 보시면 되죠. 1에서 9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한 줄만 붙어 있는 경우예요. 지금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 얘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롤러가 제대로 한번 딱 돌아가지고 데이터를 크롤링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7이라고 붙어 있고 2라고 붙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얘들만 조금 우리가 포커싱해서 보기 위해서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레코드 수를 갖다가 여기 필터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여기 합계 레코드 수죠. 합계 레코드 수가 1에서 9까지라고 지금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합계 레코드 수를 볼 거예요. 합계를 선택해주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1에서 9까지 나오죠. 여기 1에서 9까지잖아요. 1에서 9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1은 관심 없어요. 1은 오케이. 1은 뭐 오케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2부터 볼 거예요.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는 거예요. 2라고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여러분 여기 마크라고 해서 제일 왼쪽 하단에 여기 보이시나요? 마크 네 왼쪽 하단에 마크 798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798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798개 데이터 세트가 데이터가 한 줄만 붙어 있는 거 말고 최소한 두 줄 붙어 있는 앱들이에요. 그런 앱들이 지금 798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쭉 세알리면 798개라는 거예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뭔데 여기 7개가 붙어 있냐는 거죠. 이거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앱 이름 팔볼풀 뭐 이런 앱이 있나 봐요. 레코드 수가 7개라고 하고 여기 제일 우측에 보면요. 데이터 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요. 앱이 있고 레코드 수가 있고 여기 요약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데이터 눌러주면 그래서 한번 쭉 펼쳐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 7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다 똑같고요. 앱 이름도 똑같고 카테고리가 약간 다릅니다. 위에는 지금 게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스포츠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에브리원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리뷰 개수가 달라요. 제가 뭐 이 데이터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크롤러가 그냥 한 번만 돌아야 되는데 뭐 한 7번 계속 돈 거예요. 돌면서 그때마다 리뷰 개수를 이렇게 수집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정보는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리뷰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체크를 하나 한번 해보죠. 오케이. 카테고리가 지금 여기 다른 애가 있으니까 스포츠라는 게 게임이랑 스포츠 좀 다르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걸 닫고 카테고리 한번 화면에 집어넣어 보자고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네 화면이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2에서 8까지 여전히 얘는 더 자세하게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2에서 8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집어넣는 것도 결국은 뭐 큰 어떤 의미 있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탐색하는 관점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누가 물었어요. 앱별로 리뷰의 개수가 제일 많은 앱이 뭐야?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앱을 화면 위에 딱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리뷰를 갖다가 열에 딱 올려서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소팅입니다. 소팅 딱 해줘서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아하 인스타그램이네. 얘는 레이블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레이블 달아주면은 네 얼마죠? 2억 6,600만. 인스타그램 1등, 왓츠앱 2등, 클래시 오브 클렌즈 3등, 그 다음에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겠죠? 뭐 이렇게 4등, 1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세트의 디테일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 그걸 잘 모르면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한번 까봅시다. 네, 눌러가지고요. 똑같이 데이터 세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봤더니 요약 정보가 먼저 나오고 여기 전체 데이터를 제가 눌렀더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인스타그램 나오고 쭉쭉쭉 나오고 네 줄이에요, 네 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2억 6,600만이라는 숫자는요. 여기 크롤러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4번 돌았는데 4번 돌았을 때 그 리뷰 값을 다 합쳐서 네. 쉽게 말해서 6,600만이라는 숫자가 4배나 뻥튀기 돼서 네, 다 합쳐져서 나온 금액, 나온 리뷰 숫자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 뿐이겠어요? 아니죠. 아까 살펴봤던 790 몇 개의 그 앱들도 전부 다 데이터가 뻥튀기 되어서 여기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그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는 그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블로에서는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나요? 뭐 해결할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조금 어드밴스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드리면은 여기에서 조그맣게 삼각형 한번 눌러주시고요. 계산된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기존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새로운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Reviews per app. 제가 제목을 뭐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렇게 달고요. 이런 문법을 한번 써볼게요. 태블로에서. Fixed app. 이 말은 여기까지를 한국말로 읽어보면 뭐냐면요. 각각의 앱별로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각각의 앱별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아까 제가 한 그 가정이 맞다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크롤러가 몇 번 돌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돌았을 때가 아무래도 리뷰 수가 제일 크겠죠. 나는 그 밸류를 갖다가 인스타그램의 리뷰 수라고 할 거야. 난 그렇게 정의를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요 값들 중에서 맥스 값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맥스 값. 여기 있는 맥스 값. 맥스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뭐 평균을 갖고 오셔도 되고 미니멈 갖고 오셔도 아무거나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의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크롤러가 맨 마지막으로 돌았을 때 아무래도 리뷰 값이 제일 클 거니까 저는 맥스 값을 한번 갖고 와서 만들어 볼게요. 땡땡을 찍어주고 맥스를 찍고 여기를 리뷰스 이렇게 써주시고 중괄호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요렇게 쓴 스크립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각각의 앱별로 리뷰의 맥스 값을 갖고 오세요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리뷰가 한 줄 한 줄 있는 애들은 그냥 그 자체가 맥스니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이 4개가 있는 4줄이 있는 것들은 그 리뷰 값들 중에서 제일 큰 애를 갖고 와서 나는 걔를 대표 값으로 할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밸류를 만들어 주시고 얘를 갖다가 그러면 한번 화면에 집어넣어 보자고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오른쪽과 왼쪽이 결과가 완전 다르죠. 요거는 뻥튀기 된 거, 왼쪽은 리얼. 왼쪽으로 한번 소팅해 볼게요. 네, 여러분 리뷰수가 제일 많은 건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페이스북이에요. 인스타그램 3등이에요. 네.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쭉 보이고 아까는 눈에 잘 안 들어왔던 유튜브 같은 애들이 지금 10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뻥튀기 된 거에서는 유튜브가 저 밑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화면 다 떨어버리고요. 여러분 제가 레코드 수를 올리고 여기에서 레이블을 붙이고
1841이라는 숫자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저기 있는 1841은 뭐예요? 여전히 쉽지는 않죠. 네, 저 밸류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앱의 개수를 올렸을 때 앱의 개수는 몇 개예요? 9,960개죠. 네. 앱의 개수는 9,960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단초를 얻어서 이 밸류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841이라는 숫자는 앱의 개수예요. 앱의 개수인데 정확한 앱의 개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좀 그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앱의 개수이긴 하지만 정확한 앱의 개수는 아닌 약간의 중복들이 포함되어 있는 앱의 개수입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모듈 3까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주워 담아 볼게요. 여러분들 태블로가 엑셀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강점은 뭐냐면 빠르게 요약한다라는 거예요. 태블로가 빠르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태블로는 태생적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블로는 엑셀처럼 디테일을 먼저 보여주고 집계를 나중에 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디테일을 배제하고 먼저 집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퀵 서머리에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태블로는 태생적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 데이터 한 줄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린 방식으로 데이터의 한 줄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파악하신 이후에 화면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리소스들을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네, 발표를 드렸고요.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광고를 드릴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태블로가. 기본적으로 태블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태블로를 가지고 내가 현업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태블로를 가지고 진짜 써먹을 수 있는 화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스터디파이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직 클래스, 뭐 자격증, 대시보드 스페셜리스트,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제가 렉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번 기회에 태블로와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온라인 클래스에 참석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여러분들만을 대상으로 요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네 개를 합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여러분들이 메일을 받으셔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의 렉처가 제공이 되고 그 스터디를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들으시면서 그 기간 동안 태블로의 A부터 Z까지를 정리하실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여기 4개의 클래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베이직 클래스 얘는 내일 시작이에요. 내일 시작이 되어서 그 수요일부터 이제 1일차 학습이 시작되거든요. 내일 클래스가 개강하고 수요일부터 1일차 학습이 시작되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좀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태블로 즐겁게 익혀보고 화려한 것들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